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외교부에 입부하게 된 26살 최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입부를 하게 된 27살 김도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어를 전공하고 올해 외무영사직으로 입부하게 된 정한교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그 책을 보고 외교부에 입부하고 싶은 꿈을 키워서 뭐 이렇게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에서 몇 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이제 외국어를 배우게 된 그런 것들이 조금 이거를 공직적인 위치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외무영사직이라는 직렬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제 러시아에 저보다 늦게 온 한국인 분들을 정착하는데 도와드리면서 이런 직업을 하면 나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무영사직이라는 직렬은 이제 외교부에서 7급으로 일하는 직업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외교관들과는 약간 다른 점이 저희는 이제 예산이라던가 이제 국회 업무라던가 좀 더 행정적인 일을 많이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사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무 업무, 그러니까 외교관의 업무를 안 맡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7급 외무영사직 시험도 외교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요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행정관이라는 대외 직명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안에서 이제 외교부 안에서도 몇 년을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외공관으로 나가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재외공관을 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돕는 영사의 업무를 많이 맡으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에 관해서는 이제 조만간 피셋 위주로 시험이 개편된다는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전공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직렬만의 조금 저희 직렬 고유의 과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평소에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던 분들 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같이 이제 국제라는 이름이 붙은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게 되더라도 책을 한 권 읽는다는 느낌으로 술술 편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1국어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처음으로 언어를 준비하셔가지고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을 하거나 해가지고 각종 방법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고 계시니까 또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긴 하지만은 그 제1국어 과목이 그래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난이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준비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독서실이나 그런 장소에서 학원에서 한 곳에서만 공부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조금 힘들다 싶을 때 한 번 정도는 공부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좀 리프레시 할 수 있었고 대단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꿀팁이 또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정도 공부하면서 꼭 지켰던 그런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 과목 중에 국제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시사 분야 그런 걸 따라잡기 위해서 매일 신문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저는 6가지 과목을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3가지씩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루에 3과목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 과목 좀 이 부분에서 막힌다 이러면은 다음 과목 공부할 시간이 돼서 약간
이런 기분 전환도 되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느낌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어 단어장이나 아니면 한자나 사자성어 같은 단어장을 틈틈이 들고 다니면서 활용을 했는데 공무원 시험은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저희 대사관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마치니 싱숭생숭하기도 하지만 후련한 느낌도 드네요. 부서 배치가 오늘 이루어지는데 대체 어디를 갈지 지금 너무 떨립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서. 저는 교육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아마 3주 동안 해외 공간에 가서 직접 영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어떠셨나요?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필드에서 계시다 오셨던 전 현직 영사님들과 대사님들 그리고 총영사님들의 좀 가감없이 좀 솔직하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조금 업무 외적인 것들로도 저희가 외교부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소양 그리고 그런 자격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공간에 나가서 근접 경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시작된 5주 외국어 과정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제2외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영어를 배우는 일이 계속 5주 동안 계속 되었는데 저는 공부 중에 이제 외국어 공부를 좀 더 계속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5주 동안이 꿀같은 기회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 이제 입부하시게 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수료식 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전사가 되어서 교민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는 명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직한 공직자가 상관없이 속으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당당한 행정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해외 공간 실습을 하면서 아무리 이제 제가 천사가 돼서 교민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제 원래 하는 행정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제 일을 먼저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이제 민원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외교관이 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